수백 년 전엔 한강의 얼음을 보관했던 지역인 서빙고동. 30여 년간 미군 장교 숙소로 사용된 이곳은 최근엔 공원으로 변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었던 금단의 땅. 굳게 닫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가 용산 어린이 정원과 용산 정원으로 개방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엔 일본군이 강제 수용했고 광복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로 사용된 공간. 우리 근현대사의 축소판으로도 불리는 용산 미군기지. 100여 년 만에 빗장을 푼 용산 미군기지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에 사라진 마을을 찾아보고 위수 감옥에 감춰졌던 위대한 인물을 찾아 떠나봅니다. 남산과 한강을 품은 서울의 대표 명소 용산. 행정구역상 용산의 위치는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삼각지와 용산역 그리고 이태원 일대를 아우릅니다.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구릉지를 보통 용산이라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그 옛날 용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와는 사뭇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인 동국여지비고의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을 용산 미군 기지가 있는 즉 신용산 일대를 용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 용산은 이곳이 아니라 즉 인왕산에서 그 산줄기가 시작이 되어서 효창공원을 지나서 한강 일대 마포까지 이어지는 그 긴 산맥, 그 긴 산줄기가 마치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산이라고 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산이 용산이 아니라면 어떤 산이었을까요? 1880년대의 지도인 경조 오부도를 살펴보면 현 용산 미군기지의 위치에서 둔지산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과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용산과는 전혀 다른 한성부 남부 지방에 둔지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이제 둔지미 또는 둔지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 둔지산 자락에 과거 역대 왕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남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신성하게 여겼던 그런 곳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산의 이름은 용산이 아니라 둔지산이었던 것인데요. 당시 둔지산 자락은 여관이었던 이태원과 가축을 길렀던 전생서, 얼음 저장소인 서빙고가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 경원선 용산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한 건널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돈지방 건널목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이 지역의 행정구역명은 둔지방이었습니다. 둔지산의 둔지와 행정구역명인 방이 합쳐진 이름인데요. 때문에 지금의 돈지방은 둔지방이라는 옛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둔지산과 둔지방의 이름은 이곳에서 없어지고 이 지역은 용산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한 이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우리의 선조들도 모두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둔지산과 둔지방 그리고 둔지미 마을의 존재가 한순간에 실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평의 한 주택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70대의 한 어르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책상, 은행나무로 만든 오래된 바둑판까지 모두 김수왕 어르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입니다. 이외에도 어르신의 집에선 박물관 전시물을 방불케 하는
귀한 문서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6.25 동란 때도 피난 다니면서도 이모가 온 걸 남들은 뭐 입을 짊어지고 저거 하는데 이거 없으면 땅 못 찾는다고. 김수황 어르신은 둔지산 자락에 자리 잡았던 둔지미 마을의 후손입니다. 수백 년 전 임금에게 하사받은 교지와 땅문서 등은 둔지미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그의 조상이 남긴 유산인데요. 우리 이제 집안은 중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일로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선 이제 고종 황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장군을 이제 지내셨고 그분 위일로 또 이제 9분이 그러니까 10대를 걸쳐서 이제 장군을 지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둔지미 마을이라는 게 왜 이제 저거느냐면은 대개 이제 조선시대에 무관을 하는 분들이 무관 출신들이 거기에 90%는 그 둔지미 마을이라는 게 이 무관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 살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둔지라는 뜻도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주둔한다는 뜻도 있고. 18세기 후반 전국의 호구 현황을 기록하는 기록서인 호구총수. 이 서적을 살펴보면 한양 도심인 중부의 인구는 약 2만 명이고 둔지방에 속한 한양 남부의 인구는 약 4만 7천 명으로 확인됩니다. 그중 둔지방의 인구수는 3,5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둔지방의 보금자리를 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황 어르신의 증조부 일가를 비롯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1910년대 일본 놈들이 이제 그 토지조사, 임야조사를 해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 토지라는 게 걔네들이 그때 당시에 만든 거길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걸 난 적이죠. 지금도 우리가 여기 산다면 이 토지를 올라가다 보면 바로 러일전쟁 직후 일본군이 둔지산 일대 약 300만 평의 광대한 땅을 군용지로 강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추적해 보니까 당시 1910년대 뺏길 당시에도 그 이제 그때 당시 신문이나 또 직분 이제 역사 기록이나 전부 있는 거 걸랑적이죠. 그때 상황을 그래가지고 이제 한거를 참 그 맨손으로 이제 한거를 하고 저거 하고 그걸 1년이 넘게 이제 이렇게 한 것이다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온 거죠. 일본군이 서빙고와 둔지미, 이태원 등 12개 동 토지에 말뚝을 박았다. 이미 내부와 약정된 사안이지만 내부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고 집행 예고도 없었다. 때가 이르러 일본군에 쫓겨난 주민이 각 동별로 수천이니 하루아침에 집도 밭도 없는 신세가 되어 거리에서 통곡을 했다. 파헤쳐진 무덤 또한 100군데가 넘었다. 한일의정서 제4조에 근거해서 용산에 영국군사기지를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들은 기본적으로 청일전쟁 시기부터 한반도를 이제 강제 병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야욕을 갖고 결국 이제 대륙으로 향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양도성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광대한 둔지미 일대 약 300만 평을 전략적으로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놈들은 그때 이제 설렁탕 한 그릇이 뭐 50전인가 뭐 했다는데 저기 그 보상이라고 내준 게 뭐냐면 땅을 5평을 보상 받아야지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을 금액을 내놓고 그러고 이제 그건 우리 지금 역사 기록에 이제 우리 근대사에 전부 있는 거 아니야 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중조부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조 할머니나 이제 우리 집안이나 이제 그 마을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광동에 세 필지 근 2만 평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그걸 택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시던 한 300가구를 이제 끌고 포항동으로 오신 거죠, 저기서.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둔지미 마을. 마을이 있던 자리엔 일본군 용산기지가 들어섭니다. 이후 둔지방은 용산이라는 명칭으로 합쳐지면서 둔지방이라는 이름도 사라집니다. 일본군에 의해 사라졌지만 일본군이 작성한 문헌에는 마을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06년 일본군이 설정한 용산 군수 수용지를 상세하게 밝힌 명세도인데요. 지도에는 군용 수용지의 상세한 경계와 함께 둔지산 자락에 자리 잡은 둔지미 마을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한 수년 동안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있는 기밀 자료를 찾고 이렇게 탐색해내는 가운데 정말 운 좋게 관방 한국 수용지에 관한 건이라는 이렇게 문서를 발굴을 하게 되면서 거기 안에 어떻게 이 둔지미 일대를 수용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용산을 군용지로 만들면서 남겼던 중요한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라는 그런 자료를 발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용산 미군기지 내에는 둔지미 마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산물이 남아 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내에 남아있는 둔지산과 아름드리 느티나무, 마을 사람들이 밤에 불을 켜고 개를 잡았던 장소로 알려진 만초천, 우리네 조상과 둔지미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갔을 옛길의 흔적. 이렇게 용산기지 구석구석엔 일본 제국의 강압에 의해 고향을 떠난 둔지미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억울하게 그렇게 뺏겨서 저러면 어저께면 내 할아버지 같은 게 6.25 때도 그 서류 그만한 걸 갖다 짊어지면서 이거 없으면 땅 못 찾는다 그러고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중대 할아버지 한 맺혀서 돌아가실 땅이라 저기서.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 이제 다시 억울하게 뺏긴 땅을 이제 찾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가 둘째치고 해방이 되자마자 미군 영통이 거기 들어와 있어 이제 그 미군들 저기 뭐 일본군들 나간 자리를 차지했고 또 얼마 있다가 6.25가 터져 가지고 지금 미 8군이 이제 근래까지 이제 거길 주둔하고 있는 거고. 둔지산 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이태원동을 마주한 해발 67m 지점에서 붉은색 담장으로 둘러싼 한 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0여 평에 가까운 부지, 담장은 6.25 당시의 총탄 흔적이 남아있고 아치 형태로 벽돌을 쌓은 출입구가 눈에 띕니다. 담장 내부에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바로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군 감옥인 위수감옥. 1909년에 완공되어 감옥으로 사용되다가 광복 이후에는 이태원 육군 형무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위수 감옥은 군인, 군속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군 감옥을 의미하는데요. 둔지산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격오되어 있는 공간이 위수 감옥입니다. 가보면 특유의 그 음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지이기도 하죠. 그 길을 사실 담벼락을 하나 건너면 이 이태원 큰 길이 쫙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 약간 북쪽에 사격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약간의 육군 묘지가 있었죠. 1948년 주한미군이 촬영한 사진은 당시 위수감옥의 규모와 부속 건물 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산 위수감옥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를 살펴보면 청사와 사무실, 감방, 취사실, 욕실, 병감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내의 위수감옥은 일본군을 가두는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군이 작성한 위수감옥 통계 자료에선 한국인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감된 한국인의 수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신원이나 수감 이유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용산 위수감옥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민간인이냐 혹은 군인의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수감 대상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군과 뭔가 관계에 있는 특히 이제 의병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군 헌병들에게 체포된 인물들이 이곳에 수감되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일부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서 이제 관리한 위수 감옥에 수용된 인원들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일부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인이라고 별도 표기된 인원들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이곳에 수감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었고 탄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밝혀야 될 과제입니다. 위수 감옥에 수감되었던 한국인 중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의병장 강기동. 1884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일본군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제의 만행을 접하게 되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당시 헌병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고 있던 군사 기밀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뭐 군자금도 이렇게 모으고 의병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의병이 아니라 의병장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 일제에서는 강기동 의병장을 잡기 위해서 무려 현상금 500원이라는 그 거금을 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인 의병들이 이제 막 체포되고 고초를 겪고 이런 대목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탈출하면서 일본군에 소속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의병진에 합류해서 의병 전쟁을 전개한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심지어 이제 만주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북상하던 중에 함경도 원산에서 일본 헌병에 체포가 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압송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울 이제 용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된 의병장 강기동은 곧바로 용산 위수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위수 감옥 수감 후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에 대한 기록은 당시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이제 필동 남산 밑에 있는 헌병분대에서 취조를 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위해서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용산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용산 위수 감옥에 다시 수감되게 되고 군법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형이 언도되게 돼서 실제로 이제 1911년에 4월에 아침 8시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시게 됩니다. 매일신보 기사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아침 8시에 보병 제65연대 소속 3명이 사격을 해서 그 한 발이 이제 관통을 해서 숨을 거두게 됐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문제는 그 소위 사형을 집행당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용산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위수 감옥의 약간 북쪽 보면 야산이 있어요. 야산 쪽일 수도 있고, 그 위수 감옥의 동북 쪽에 보면 그야말로 이태원, 그 이제 사격장이 있던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용산 위수 감옥에 수감되어 용산 군사령부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순국한 인물은 의병장 강기동이 유일합니다. 1944년에 일본군 학병으로 징집됐다가 사실상 강제 지원했다가 탈출해서 학병 의거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산에 잠깐 머물렀다가 일본으로 압송되는 이런 사실들이, 단서들이 지금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려지게 된다면 일본 군과 저항해서 싸운 독립운동가들 중에 바로 이 위수 감옥에서 수감되면서
또 다른 별도 공간, 소대문 용무소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구금, 수감,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그 사실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출발점에 바로 이 강기동 선생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엔 군사 수용지로 빼앗겼고 광복 후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가 서행하는 군사기지로 이어져 온 공간. 이제 시민의 곁으로 다가온 용산 미군기지는 숨겨진 우리의 역사를 공개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증명하는 그런 역사의 보고이자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과도 같은 중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원이나 이런 공원이라는 이런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를 성찰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보다 우리가 의미 깊은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공개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근현대사, 일본군 그리고 미군의 주둔이라고 하는 이질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공간의 역사성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용산 미군기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분석해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